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세계의 문화살롱, 오늘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이 마이클 잭슨의 10주기라고 해서요. 이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이 마이클 잭슨은 1958년생인데요. 2009년 6월 25일에 이제 사망을 했죠. 이 사망 당시의 정황을 놓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당시 주치의가 신경안정제와 프로포폴 등을 과다하게 투여한 게 사망의 원인이 됐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주치의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좀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대중문화사의 한 획을 그은 그야말로 정말 위대한 아티스트였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죠. 이 마이클 잭슨 하면 특히 80년대 이후에 대중음악을 그야말로 재정의했다. 이런 인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네. 이 마이클 잭슨의 음악적 업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이전까지는 흑인이 즐기는 음악 그리고 백인이 선호하는 음악 이런 것들이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분리된 상태였다는 건데 네. 이것을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하나의 음악으로 통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에 이르러서 비로소 팝의 시대가 진정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까지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마이클 잭슨의 곡들을 들어보면 딱히 딱 이건 하나의 장르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스릴러 앨범에 있는 비릿이라는 곡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곡의 중간에 이제 기타 솔로가 나오거든요. 네. 이 부분을 이 전설적인 락 기타리스트 에디 반 헤일런이 연주를 했는데 이걸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 솔로 부분, 비릿이라는 노래의 기타 솔로 부분, 반 헤일런이 연주한 부분을 들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만들어지기까지 뭐 우여곡절도 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당시만 해도 락 기타리스트가 이런 댄스곡에 뭐 솔로를 이렇게 연주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 프로듀서였던 이 퀸시 존스가 3번에 걸쳐서 전화를 해서 이 녹음을 성사시킬 정도로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그렇지 않아도 이 비릿이라는 곡은 명곡인데 활용 점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성도 높은 이런 연주가 나온 건데요. 지난 2014년에 기타 전문 잡지인 기타월드가 마이클 잭슨과 반 헤일런이 함께 선 이 1984년 텍사스 댈러스 공연 실황 영상을 유튜브에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종 문제를 주제로 한 노래를 발표한 일도 있었죠. 그렇죠. 1991년에 나온 이제 블랙 오 화이트라는 곡 지금 이제 듣고 계신데요. 네, 유명하죠. 그렇죠. 이 전주만 들어도 딱 이 노래다 이렇게 네. 알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이제 가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인종 갈등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흑인이든 백인이든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인종차별을 하지 말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곡은 이 곡 자체도 화제였는데 무엇보다도 뮤직비디오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 영화 나홀로 집에 맥컬리 컬킨이 등장을 해서 그거부터가 상당히 좀 신기한 이런 시작 부분인데 네. 이 뮤직비디오의 마지막에는 이 노래를 부르는 여러 이제 그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으로 막 변화하는 이런 그래픽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최첨단 CG 기술이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사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노래가 끝난 뒤에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영상에는 삭제가 되어 있어서 따로 찾아봐야지 이 대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삭제된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검은 팬서, 이 팬서라는 건 표범 같은 그런 뭐 고양이과 동물인데 이 검은 팬서가 변신한 마이클 잭슨이 춤을 추면서 거리를 뭔가 막 때려 부시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택시도 부시고 호텔 창문도 부시고 여러 가지를 다 뭐 담장도 부시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검은 팬서로 변하면서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때 마이클 잭슨이 부수고 있는 것들을 잘 보면 뭐 KKK라든지 히틀러를 찬양하는 이런 메시지 등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인종차별의 상징물들을 파괴하는 장면들을 특별히 넣었던 건데요. 하지만 논란이 불거지면서 MTV 등의 대부분의 매체는 이 마지막 장면을 삭제한 채로 뮤직비디오를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뭐 노래의 어떤 뜻을 담는
하는 데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이게 논란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급진무장 단체로 잘 알려져 있었던 흑표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네. 이 흑표당이라는 곳은 인종차별 금지와 흑인의 권리 쟁취를 내세우면서 1966년에 결성한 단체입니다. 총기로 무장을 하고 저항을 하는 그런 방식 때문에 대표적인 이 인종주의 관련한 급진 단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에 이런 흑인 민권 운동의 경우에는 어떤 인종 간의 평등을 평화로운 방식으로 주장을 했던 마틴 루터 킹의 방법론하고 그다음에 흑인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어떤 흑인의 어떤 독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하는 급진적 방법론의 말컴 X 이런 이제 좀 방법론의 차이로 사람들이 나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흑표당은 후자의 대표격인 것이죠. 네. 이 단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검은 팬서를 상징물로 했기 때문에 마이클 잭슨이 이제 이런 이제 그 어떤 집단을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게 되는 빌미가 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또 공격을 마이클 잭슨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당시에 마이클 잭슨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 하면 항상 그 안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기도 했고 뮤직비디오가 워낙 화장력이 컸기 때문에 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마이클 잭슨의 어떤 음악적인 맥락에서의 두 번째 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전까지의 뮤직비디오라고 하면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어떤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공연 실황을 재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이클 잭슨은 음악하고 또 흥미로운 스토리나 이런 메시지를 결합한 좀 독립된 영상으로서의 뮤직비디오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를 잘 보여주는 게 마이클 잭슨이 늑대인간으로 변신을 하는 장면이 들어가 있는 스릴러의 뮤직비디오인데요. 이 뮤직비디오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 등재돼서 보관돼 있을 정도로 좀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마이클 잭슨이 이런 식으로 듣는 것으로서의 음악을 보는 것으로서의 음악으로 좀 바꿔냈고 이게 또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MTV라든지 이런 매체의 영향력을 키우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마이클 잭슨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춤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또 댄스 쪽에서도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낸 가수잖아요. 이 댄스라는 게 워낙 다양한 동작을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뮤직비디오도 이 덕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았던 것이죠. 뭐 늑대인간으로 변신을 하는 게 핵심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변신을 하고 나서 특정한 어떤 동작들을 막 보여주면서 여럿이서 이제 춤을 추는 이런 군무를 보여주는 게 또 앞서 말씀드린 뮤직비디오의 특징이거든요. 네. 마이클 잭슨은 여러 가지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안무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우리 모두의 눈을 항상 사로잡았던 것은 이른바 이제 문워크라는 동작이겠죠. 이건 이제 앞으로 걷는 듯이 보이면서 실제로는 뒤로 이동하는 이런 이제 스텝인데요. 이게 마치 달에서 걷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해서 문워크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 동작은 흑인 음악을 주로 생산했던 모타운이라는 레이블의 25주년 기념 공연에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요. 이 마이클 잭슨이 형제들과 활동했던 잭슨 5가 이 무대에 섰었는데 이 순서가 끝나고 나서 이 마이클 잭슨이 혼자 남아서 빌리 진에 맞춰서 춤을 이래 추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동작이 나왔던 건데 이 장면이 그야말로 역사적인 어떤 장면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네. 그래서 이 문워크는 뭐 지금까지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문워크뿐만 아니라 또 대표적인 춤 동작하면 거의 땅에 닿을 듯하게 앞으로 기울어지는 춤 동작.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마이클 잭슨의 어떤 춤이잖아요. 똑바로 선 채로 땅을 향해서 앞으로 쭉 기울어지다가 굉장히 아슬아슬한 수준에서 멈추는 이른바 린이라는 동작인데요. 거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상당히 많은 화제를 몰고 왔던 이런 동작입니다. 사실 이것은 특수하게 만들어진 신발하고 이제 무대 장치에 의해서 가능했던 그런 동작인데요. 네. 무대에 미리 준비된 일종의 못을 이 신발 밑창에 설치되어 있는 홈에 걸고 이것에 의지해서 이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으로 이런 동작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도구를 좀 이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힘이 필요한 그런 동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과의 인연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이 한국에 온 적도 있었죠? 그렇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탱크와 병사, 어린이가 등장하는 좀 평화를 상징하는 연출을 통해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네. 이 연출은 이제 얼스송을 부를 때 이제 좀 즐겨 사용했던 이런 연출인데요. 특히 한국에서의 마지막 공연에서는 마이클 잭슨이 독일처럼 한국도 곧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날 다시 여러분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목소리를 내서 좀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1996년 내한 공연에서는 돌발 사건도 있었는데요. 한 남성 관객이 마이클 잭슨이 올라탄 좀 공중으로 쭉 올라가는 그런 크레인에 네. 뛰어들어서 매달린 것입니다. 이건 이제 추락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은 공연을 중단시키지 않고 이 관객을 꼭 끌어안은 채로 무사히 노래를 마치는 그런 또 어떤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면 이 와중에 굉장히 노래에 심취해 있는 이 관객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크레인에서 내려온 이후에는 보안 요원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 하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언론과의 불화죠. 그렇죠. 언론이 무책임하게 좀 마이클 잭슨과 관련한 루머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도를 하고 또 스캔들을 만들어내면서 마이클 잭슨의 이미지가 실추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아동 성추행과 관련한 루머겠죠. 네. 마이클 잭슨은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유독 컸고 자신의 집을 이제 피터팬이 나오는 세계인 네버랜드로 이름을 짓고 또 어린이들을 초대하는 이런 일들 많이 했는데요. 이런 사실을 이용해서 좀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을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이런 사건들이 여럿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클 잭슨은 아동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 3가지 건으로 이제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 2번은 불기소 처분이 됐고 1번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이 과정에서도 언론은 마이클 잭슨을 어떤 괴물처럼 묘사하는 데 혈안이 돼서 지금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아이들을 정말 순수한 의미로 사랑하는 그런 면도 있었고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도 만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1991년에 나온 힐 더 월드라는 노래 굉장히 유명해서 이것도 네. 딱 들으면 아실 만한 그런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기아나 또는 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어린이들의 현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노래죠. 마이클 잭슨의 장례식에서도 이 노래가 불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가장 모범적인 시대의 아이콘으로서의 마이클 잭슨을 기억하기에 또 가장 좋은 노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힐 더 월드는 저희가 잠시 뒤에 끝곡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클 잭슨의 10주기를 맞아서 마이클 잭슨의 삶과 음악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